아이가 숙제할 때마다 딴청을 피우나요? 준비물도 심부름도 매번 까먹어서 아무리 혼내고 달래도 변화가 없나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집중력 훈련, 칭찬 스티커, 타이머 공부법 전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크게 효과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인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조용한 ADHD인 경우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고 해요. 조용한 ADHD는 두뇌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은 효과가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달래고 화내도 효과 없던 아이에게 미국의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알려준 방법을 썼더니 3일 만에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이 방법을 따라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 그리고 산만한 아이 훈육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말씀드릴게요. ADHD라고 하면 교실을 뛰어다니는 아이만 생각나시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는데 사실은 머릿속이 전쟁터인 아이, 그게 조용한 ADHD의 두뇌라고 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마우스를 딸깍해도 반응이 없는 뻑이 간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조용한 ADHD 아이들의 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 뇌의 중앙통제실,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의 크기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다가 갑자기 멍해지고 숙제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창고가 꽉 찬 거예요. 그럼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창고가 비워지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더 심하게 혼내기, 더 오래 책상에 앉혀놓기, 더 많이 반복시키기. 이게 오히려 아이의 뇌를 더 멍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용한 ADHD 아이는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래요. 강하게 혼낼수록 뇌의 작업 기억 창고에 무서움이 들어차고 정작 해야 할 과제를 처리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혼낼수록 더 멍해진다고 해요. 세계적인 ADHD 전문가 러셀 바클리 박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강연에서 짚었어요. 태도 불량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차이라고요. 부모 탓도 아이 탓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훈육하면 아이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조용한 ADHD 농땡이 치는 건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캡처했다가 체크해보세요. 하나, 멍하니 창밖을 자주 봅니다.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의 작업 기억이 한계에 달해 스스로 꺼진 거라고 해요. 둘, 금방 지루해합니다. 뇌가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데 처리 속도가 못 따라가서 전원이 꺼지는 거죠. 셋, 부주의한 실수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한쪽을 통째로 안 풀고 나옵니다. 뇌가 정보를 오래 붙잡지 못해 중간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는 거죠. 넷, 심부름, 준비물을 자꾸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뇌에 저장하는 기능 자체가 약한 거래요. 다섯, 집중이 필요한 일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집중하는 행위 자체에 보통 아이보다 10배 더 에너지가 든다고 해요. 이 중 3개 이상 반복되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결법 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2가지 실수를 한다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 말씀하세요. 첫째, 약부터 찾습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경우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조용한 ADHD는 병원에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겉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친다고 해요. 둘째, 더 많이 혼내고 공부시킵니다.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집을 늘리고 학원을 더 보내죠. 창고가 꽉 찬 아이의 두뇌에 짐을 더 밀어 넣는 것과 같아요. 공간이 없어서 짐이 안 들어가거나 창고가 망가지죠. 번아웃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도 중요하니 캡처해 두시면 좋아요. 올바른 방법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법 1번, 해야 할 일을 쪼갭니다. 아주 작게. 방법 2번, 기억을 외부에 맡겨주세요. 머리가 기억력으로 버티지 않게 해줍니다. 이 2가지가 왜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주세요. 거기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숙제, 수학 문제 딱 1개.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1개. 그 1개가 끝나면 다시 종이에 써주세요. 다음 1개. 과제가 뇌 속이 아니라 종이 위에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작업 기억 과부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기억을 뇌 밖으로 꺼내주는 거죠. 준비물, 심부름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시키지 마세요. 냉장고에 포스트잇 한 장. 거기에 딱 하나만
하나만 적어두세요. 뇌에 저장하는 게 어려운 아이에게 가장 친절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제가 해보고 아이의 성적이 확 올라간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할 일을 끝냈을 때 잘했어 보다 와 쉽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끝까지 했네 라고 과정을 칭찬해줘. 과정이 반복되면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거든. 이 칭찬 방법의 차이가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고 자존감까지 끌어올리는 마법의 단어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건 몇 시간 동안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집중하는 걸 보면 ADHD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데 이게 조용한 ADHD의 가장 큰 오해라고 해요. 본인이 정말 잘하는 일, 게임이나 쇼폼 같이 자극이 강한 것들은 ADHD 있는 사람이 더 집중을 잘하거든. 이걸 초집중, 하이퍼 포커스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게 ADHD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냥 성격이 소극적인 거 아닐까요? 소극적인 성격과 조용한 ADHD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내향적인 아이는 에너지가 낮을 뿐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용한 ADHD는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죠. 아이 스스로가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엄청나게 자책해요. 이런 자책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걸 꼭 아셔야 해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했거든요. 딸에게 소리를 질렀고 더 혼내면 좋아질 거라 생각고 학습지를 늘리면 해결되겠지 하며 막연한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빠졌어요. 아이는 점점 더 위축됐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나 때문에 아이가 산만한 건가 하며 자책이 쌓여갔어요. 그때 미국 최신 연구 자료들을 직접 찾아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문제는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구조가 달라서 그랬다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은 죄책감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아이는 2배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 방법 딱 3일만 해보세요. 종이에 할 일 하나 적 기억을 뇌 밖으로 꺼내주기. 성공했을 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과장되게 많이 칭찬해주기. 오늘 내용을 알고 이 3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일상이 바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댓글로 써보세요. 우리 뇌는 적기만 해도 실행력이 700%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써두시면 제가 아이 키우면서 겪은 경험담, 답장과 함께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게요. 우리 두뇌를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운동인데요. 직장에서 피곤해진 몸으로 아이와 함께 운동하는 게 쉽지 않죠. 적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두뇌를 변화시키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어 설명드릴게요.